602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천호동 2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구역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저렴한 매물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투자처 선택 기준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아타운, 특히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긴 하네요. 투자처의 선택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까요, 소장님? 이 부분은 진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죠? 네, 일단 투자처의 이 선택 기준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릴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선택 기준은 단순하게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모아타운이든 다른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지역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점 이제 염두해 두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암사역 뒤에 있는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지역, 또 이제 시청자분께서 많이 보시는데 여기 이제 뒤쪽 부분인데 주민 제한 동의율 현재 60%를 이제 거의 달성한 상태고, 또 조만간 모아타운 신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타이밍으로 좀 저렴하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눈여겨 보시는 지역이고요. 물론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신청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조금 많이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개의 매물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면 되냐,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물론 매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지만은 다 말하면은 너무 기니까 오늘은 딱 3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 구역별 특징. 구역별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개발 사업처럼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구역이 나눠지는 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조합원 분양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배정받을 때 1구역에 있는 주민은 1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는 거고요. 2구역은 2구역, 3구역은 3구역, 4구역은 4구역에 있는 아파트만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구역에 있으신 분이 4구역으로 배정 못 받는다라는 거고, 2구역에 있으신 분이 뭐 3구역으로 못 받는다. 네, 이런 부분인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처음에 구역을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구역을 선택할 때 가령 이제 구역별 특징을 잘 파악해서 역하고 좀 더 가까운 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구역 중에서 가장 뭐 사이즈가 크거나 이런 이제 구역을 찾는 게 향후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도, 우리도 보통 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역세권 단지 시세가 좀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조망이 잘 나오는 단지가 좀 더 비싸다든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이 구역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매매가와 공동주택 가격. 자,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한 이유는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그쯤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종전 자산가액을 평가받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이제 감정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감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매가에 준하게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최대한 감정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평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추정을 공동주택 가격을 통해서 추정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면은 뭐 감정이 얼마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최소한 옆집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비교해서 내 집이 좀 더 높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감정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매매 가격 대비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현저히 낮다 라고 하면은 요 집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매매가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매매가랑 공동주택 가격이 비율을 따져봤을 때 여러 매물 중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매물이 향후 감정평가 받을 때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뭐 집값 싸다고 다가 아니고 현재 이 집에 책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신축 주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축은 당장 새로 지어진 첫 입주하는 집이라기보다는 한 2, 3년 정도라든지 많아도 5년 이내 그 정도 지어진 신축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건데, 자, 왜 그러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재개발에서 100% 확실한 거는 절대 없습니다. 100% 확실한 재개발은 뭐 사실상 거의 뭐 철거 아니면 또는 이제 공사 중일 때나 100%라고 말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사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런 개발이 무산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팔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계속 전세를 주든 아니면 들어가서 살던지 간에 이 버티거나, 이 딱 2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 2가지 방법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수요층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 집을 사줄 사람 아니면 내 집에 임대를 들어와 줄 사람, 이런 이제 수요층이 중요한데, 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의 수요는 단순하게 집 컨디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 집이 잘 팔리려고 하면은 옆집보다 뭐 주차가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옵션이 잘 들어가 있다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구축에 비해서 신축이 훨씬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도 당연히 이제 더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게 공실 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축에 비해서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실이 예를 들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놓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1, 2억 뭐 아니면 뭐 3, 4억까지도 한 번에 목돈을 내줘야 될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월세를 준다라고 했을 때 뭐 월세 보증금 반환이야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공실되는 기간 동안 월세가 이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또 수익이 많이 감소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팔던지 버티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매물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냐? 첫 번째로는 각 구역별 특징을 파악해서 어느 구역이 가장 이제 좋다를 이제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셔서 들어가는 거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매가와 공동주택 가격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나마 신축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께서 좀 더 매물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모아타운 구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별 특징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가격으로 유추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좀 높은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신축 주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